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를 책임지고 싶은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피셔입니다. 저는 제 고객님들의 투자 관리를 10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질문을 듣게 됐을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GDP입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이고요. 1년 동안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격으로 해서 총 합산한 이 값이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GDP를 구하는 공식으로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 그리고 정부의 지출, 수출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수입 이렇게 한 순수출이죠. 이걸로 GDP가 계산이 됩니다. 너무 어렵나요? 1년 동안 국가에서 일어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총 합산한 값이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태되고 있는지 아니면 횡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 기업의 이익도 함께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GDP가 상승하면 기업의 이익도 상승하고 주식시장의 가치도 올라간다. 자,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미국의 GDP와 그 미국 주식시장 다우지수입니다. 197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인데요. 점선이 바로 미국의 GDP입니다. 지속적으로 쭉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GDP가 성장하니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그림은 역시 독일의 GDP와 주식시장인데요. 점선의 GDP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역시나 독일 증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1981년도부터 최근까지 보시면 점선이 역시 우리나라 GDP입니다.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죠. 주식시장도 지속적으로 유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경제의 성장을 알 수 있는 GDP가 증가하면 그 나라의 주식시장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독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알아봤죠. 자,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점선 부분이 바로 일본의 GDP고요. 푸른색 부분이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주식시장입니다. 일본 GDP와 니케이 지수 이 차트를 보면 1990년대에 니케이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당시에 일본 주식시장이 과열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이 PER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주식들을 전부 다 합한 그 값이 니케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영업이익 총 합산 금액의 몇 배 정도 수준이냐. 1990년대 일본의 니케이 지수의 시가총액이 60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평균이 20배고요. 우리나라 평균이 8배, 그리고 이제 서유럽의 평균이 15배 정도. 이 수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당시에 1990년대 일본의 그 주가가 버블이 엄청났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점선의 GDP를 보시면 1997년 정도 이후에 박스권의 정체를 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GDP 성장이 장기적으로 정체가 되면요, 주식시장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낮아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식당이 있는데, 자, 식당을 예로 들게요. 매년 순이익이 올해 순이익 1억, 내년 순이익 2억, 그 다음에 순이익 3억, 이런 식으로 매년 순이익이 1억씩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이런 식당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주인에게 이 식당을 팔라고 하면 주인이 1억에 식당을 팔까요? 절대 안 팔죠. 이렇게 매년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식당이니까 이 식당 주인은 최소한 10억, 15억 이렇게 높게 부르지 않을까요? 반면에 식당의 이익이, 순이익이 1억씩 그냥 꾸준하게 나오는 식당이라면 한 5년, 10년 이익을 끌어다 쓴다 해도 앞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증가하는, 순이익이 증가하는 식당 대비해서 높은 가격을 절대 받지 못하겠죠. 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GDP가 정체되어 있었죠,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볼 때에도 이 니케이라는 주식시장의 프리미엄을 그렇게 크게 과거처럼 높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성장이 정체된 산업에서는 PER이 5,
10 이하로 이렇게 거래가 되지만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 막 100까지도 올라가고 이러는 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장이 멈추게 되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낮아지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일본이 이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GDP가 199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GDP가 상승했다면 니케이 지수는 이렇게 급락하고 난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GDP가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이 어느 정도 멈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프리미엄도 낮아지고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이 GDP라는 것을 예측해보면 알 수 있겠죠.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글로벌 경기가 지금 80% 90% 이상의 고점 수준에 있는 건 누구나 어떤 전문가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경기의 고점에 도달하고 나면 주식시장은 하락하죠. 한 4년 5년 내에 된다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자, 그렇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나 독일 이런 국가들처럼 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냐 그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해외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1990년대 이전에 지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제조업의 거의 최강국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 가져왔죠. 조선도 가져왔고 화학도 가져왔고 여러 분야를 다 우리나라부터 동남아 신흥국들이 일본의 산업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일본은 도태가 됐죠. 이 때문에 GDP 성장률이 정체가 된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처럼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 아니면 다른 동남아 신흥국가에 반도체부터 조선이나 중요 산업을 만약에 전부 다 뺏긴다. 점유율을 다 뺏기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이런 장기 침체 그리고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하고 기술 개발을 하면서 GDP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겠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D램 그리고 낸드 부분에서는 한 몇 년간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는 힘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무어의 법칙도 적용이 되지만 기술 격차가 4년, 5년 이렇게 돼 있고 반도체는 현재 많이 과점이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조선과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이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이런 기술력이 조금 낮은 선박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동남아 신흥국가들에게 그리고 중국에게 많이 시장 점유율을 뺏겼죠. 반면에 고부가 가치인 탱커라든가 LNG 탱커부터 해서 시추선 같은 경우도 좀 경쟁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향후 몇 년 안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과거 일본 1990년대 이후에 일본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횡보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되겠죠. 이건 하나의 GDP만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지 이 GDP라는 것만 가지고 이게 정확한 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다른 경제지표들이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은 바로 GDP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정보를 함께 지속적으로 공유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